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캐나다 현지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는 후반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 사실 파월 의장이 무언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약간 우리는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딱히 뭐 그동안의 스탠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음. 사실상 그 파월 의장의 얘기를 저희가 벌써 수년째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말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스탠스가 바뀐 거를 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원론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준의 역할, 우리나라도 중앙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하나하나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흔들려거리면 안 되는 어떤 교과서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뭡니까? 2%라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라는 것을 갖고 하는 거죠.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지만 또 경제 성장 이런 거,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시각을 오늘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멘트로는 용어가 더욱더 명확했죠. 예를 들어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떤 경기가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에 약간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더 뭐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당이 됐건 야당 많이 다 갔겠지만 좀 정치적으로 지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욕을 먹을 수 있죠. 더 쉽게 얘기하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연준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연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적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요. 해석은 이거 그래도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 나오고서 약간 임금 상승을 둔화돼서 요래 지금 금리의 상승을 좀 둔화시키고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옳구나, 이거 큰일 났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금리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1시간 반부터 해서 조금씩 밀려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오늘도 1% 올라갔고요. 어저께 S&P 500이 거의 보합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S&P 500도 0.7%, 다우지수도 오늘 계속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다우지수가 0.6% 올라가면서 전형적 너무 상투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뒷심이 발휘한 날이다라는 정도로 일단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죠? 명확하게 좀 어디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멘트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있죠. 10년물 금리가 3.6%대로 반등한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래서 3.62%까지 올라갔어요. 분명히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더 많이 올라가겠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하튼 3.6%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도 좀 위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요. 미국 달러 오늘 분명히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조금 올라갔지만 금리 정도는 아니었고요. 소폭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국 달러는 소폭 플러스로 났지만 그거보다는 2020년 7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8개월 그 정도 만에 흔히 얘기하는 데스크로스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로스는 50일선과 200일선을 미국에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중에 아래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게 빨간색이 50일선이고요. 파란색 200일선인데 꺾고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데스크로스가 최근에 발생했다라는 점이죠. 이것만 보면 이게 만약 주식이라고 보면 이거 약간 흘러내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다, 나쁘다? 어저께도 댓글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던데 하여튼 저는 단순하게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주식 투자한테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봐더라도 분명히 호진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가격까지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금값은 반등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은 5월 9일입니다. 작년 5월 9일이고 8개월 내 최고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뭐가 제일 좋나요? 금은 진짜 투자하는 방법이 5만 가지가 있습니다. 5만 그래서 굳이 가지요? 이제 진짜 저는 5만 한 가지가 6, 있어요. 7가지밖에 모르는데 5만 가지나 있었나요? 5만 가지가 있죠. 네. 왜냐하면 금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은 이제 뭐 현물을 살 수도 있고 실물을 여러분들이 금 거래소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 파는 곳에 살 수도 있고요. 뭐 홈쇼핑에서도 팔고 은행에서 실물을 골드바를 팔고 다 있잖아요. 그쵸. 금 관련 주식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강의를 몇 번 해놨는데 이거 찾아보시다 되겠고 아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금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저렴한 거는 한국 여러분 증권회사의 거래 계좌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렴한 것이 바로 그거다. KRX 금투자? 네네네. 그게 가장 저렴하면 쉽게 삭업할 수 있고 아마 수수료도 제일 적다라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 방법은 제가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유가를 좀 볼까요? 조금 올랐어요. 네, 유가는 이제 조금 반등했는데 역시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막판에 잠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저 자신도 신뢰도를 약간 떠나서 지금은 하여튼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 중국에 관련된 노출이 많은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는 꽤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중국의 어떤 주식으로 자신의 어떤 자산을 노출시키느냐는 다들 입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노력 그런 것들은 결국 금 가격의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경기 회복, 산업 생산이 좀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중국의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데는 중국의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월가의 시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네. 회장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번 주에 상당히 바빴죠.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오히려 더 크게 매년 반영되는 JP모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런 세미나 있잖아요. 심포지엄에서의 또 기조 연설도 했고요. 오늘 이 내용은 폭스 비즈니스 채널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부터 해서 이제 미국 경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허리케인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자기가 허리케인까지 얘기한 거는 약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그런 얘기했고 다른 일부 금융기관, 오늘 골드만삭스도 1,000명, 2,000명 감원 얘기했지만 JP모건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금리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기준금리가 결론을 보면 타이틀은 6%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끔찍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올해도 재미없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2월에 한 번 올리고 3월에 한 번 올려서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5%까지 올린 다음에 약간 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올 가을 내지 늦어도 연말이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 거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5%까지 일단 올린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정지될 텐데 그러면 영향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일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펀드 스트레 탐리는 바위같이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절대 그렇게 많이 급하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 상황이. 그러면 마지막 밑에 줄이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4분기에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4분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주가는 최근에 반등하고 조금 더 금리 인상이 멈추고 한두 달 지나가면 주가 좋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물가 이렇게 안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올리면 주시장이 재미없다 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그냥 적어놨습니다. 5%라고 아니다. 내 생각에는 60%도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좀 지금 현재 전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라서 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대로 간다면 이 우려를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또 가져가야 될지가 걱정이 되는데 그럼 맞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뭐 전략적으로는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 의견은 분명히 아니고 우리의 희망과 다르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제도 시티그룹 얘기했고 모건스탄리, UBS 그리고 다들 마찬가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노출을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유럽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모건스탠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전제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여도는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전에 X 세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이 이제 밀레니얼 그리고 Z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X 세대 말고 위에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 대비 지금 MZ 세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MZ 세대 어느 쪽이 더 분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래도 투자를 오래 하신 연령대가 또 높으신 분들이 분산 투자를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한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유럽도 하고 이머징 마켓에 분산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MZ 세대일수록 미국에 올인한 분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이제 미국도 하지만 한국 주식 투자가 올인하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사람 투자 전략가들도 해외 주식도 좀 하시라는 거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전제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좀 들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로 얘기하는 거가 유럽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는 얘기를 몇몇 군데가 아니라 다수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주일 동안에 보면 유럽 주시장이 미국보다 조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먼저 팩트가 되겠고요. 네. 특히 여기에는 유럽의 물가, 유로존의 물가가 CPI가 코어는 약간 올라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코어가 지금 최근 막판에 2달 동안 많이 꺾였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최근에 꺾였기 때문에 이제 유럽도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예상보다 따뜻한 이번 겨울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린 것들. 우리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우리 가을 초반만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유럽이나 이렇게 독일에서 땔감을 많이 비축한 것만 들으셨잖아요. 땔감, 나무. 네, 맞아요. 네, 그게 다 너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많이 다르다는 것인데 네.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달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반대로 금가 가격이 올랐고 유로화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로화도요. 유로화 앞서는 이제 달러를 갖고 계속했는데 반대로 유로화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달러의 반대로 보는 거죠. 보면 유로화가 작년 4분기 저점으로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이 유로 대비 어떤 금리 인상 조기가 먼저 조기 인상을 끝내면 유럽은 좀 천천히 하겠지만 결국 거기서도 유로화의 강세 요인이 있을 것이게 되겠고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 우려 감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금 1유로당이요. 1달러가 1.07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1.07달러고 작년에 가을할 때 페로티가 깨졌었잖아요. 그 이제 그림에서 아래쪽이 떨어졌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유로화가 강해져서 도이치방크나 상당 부분의 7대3 정도의 의견으로는 유로가 지금 더 강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1.15달러. 물론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반론을 얘기하는 JP 모건 같은 경우는
유로 달러가 0.95로 다시 깨진다는 거죠. 저점을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JP모건의 지금 제이미 다이먼 원장이 금리 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다만 유로화가 지금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약간은 다수견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연관해서 관련한 ETF를 지금 하나 소개해 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VGK라는 ETF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유럽에 관련된 투자하는 것은 네. 가장 우리 보통 시청자분들 말씀하시면 이제 BMW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요. 캐링 그리고 LBM에 치는 거 많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현실적으로요. 근데 보면 가장 쉽게 미국 유럽을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럽 관련 ETF 중에 하나는 VGK입니다. VGK. 그러니까 뱅가드에서는 FTSE 유럽입니다. 유럽 쪽은 MSCI보다 FTSE에 대한 노출이 더 많다라고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뱅가드에서는 FTSE 유럽 ETF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유럽 주시장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은 한 1,300여 개 되는 거로 제가 새벽에 보니까 좀 확인해 봤고요. 영국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프랑스 18%, 독일 등등에서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은 워낙 시가총액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대로 보면 지금 50달러 정도 초반 중반 정도 와 있는 58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VGK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ETF를 이제 그 유럽 ETF를 만에 하나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네. 제가 참고적으로 유의할 거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요. 하나는 제가 아까 굳이 보여드렸던 뱅가드에 보면 뱅가드 FTS의 유럽이라고 써 있잖아요. 유럽.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유럽에 기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해서 영국도 들어있는데 굳이 ETF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검색하실 때 보면 유로존이라고 붙은 게 있습니다. 유로존. 유로존에는 아시다시피 영국이 아니라 영국이요. 그렇죠. 네, 스위스가 안 빠진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개별 주식을 또 원하시는 분 계십니다. 개별 주식이요. 개별 주식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유럽 주식을 사실 수 있어요. 다만 이게 거래가 잘 되는 거는 극히 적고요. 대부분은 이제 핑크나 이렇게 되게 아주 적습니다. 거래가 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것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주식을 개별 주식 사실 때는 일부 종목을 빼놓고는 유럽을 직접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미국에 살 수 있지만 거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프랑스 이런 데 가서 사셔야 되고요. 프랑크푸르트에 사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겨울에 여성분들 패딩에 유명한 게 뭐 있죠? 몽클레어 그런 거 있죠. 네, 몽클레어 같은 경우는 밀라노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서 사셔야 되는데 다만 유럽 주식시장 거래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보다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권사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그래서 이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정 증권사는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기존의 유럽 인터넷에만 되고 어떤 곳은 모바일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7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주식도 이렇게 우리가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편안해졌는데 이제 유럽 시장 쪽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국내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관련한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신흥국 시장 쪽에서 사실 계속해서 중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월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팩트입니다. 다만 중국은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해야 하느냐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중국이 3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북한을 제외하고는 북한 아직도 이상한 거고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코로나19 극복하고 경제 활동할 때 중국은 제일 늦게까지 막았고 이제 와서 푼 거잖아요. 중국은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19를 또 쉽게 해서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외국 가면서 그래서 네. 막고 있고 막 이런 나라별로 그런데 어찌됐건 중국이 이제 코로나19를 정책을 이제 그 오픈하고 정책을 가둬놓거나 하고 이제 경제 활동 열심히 해서 산업이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건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라도 중국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팩트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방법이 진짜 많습니다. 후광통, 성광통 다 있죠. 네, 여기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이미 번 분 아니면 거기서 크게 손해 보신 분도 있고 신뢰도는 다 다르니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국내에 상장된 것도 꽤 있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국내외 ETF도 엄청 많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펀드도 꽤 많이 있습니다. 펀드 형태, ETF 말고 펀드 형태도 꽤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기업 중에서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안에서 어떤 거로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건 저 순전히 100%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미국 기업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이 조금 더 신뢰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하도 중국 기업 이상한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것도 많은 생각이 다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중국 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좀 뽑아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애플이요, 라스베가스 샌즈, 이거 오른쪽은 비중이다, 매출 네. 비중입니다. 에어 프로덕트 앤드 케미컬 화학 공조 기계 회사입니다. 윈 리조트, 스타벅스도 3.4%, 그러니까 커민스 그리고 앨범알, 테이퍼스트리 뭐 등등 있어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아시는 것도 뭐 3개 정도는 쉽게 아시겠죠. 그리고 모르는 것도 저도 있는데요. 여튼 그 중에서 몇 개의 그래프만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라스베가스 샌즈가 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지금 52주 최고가 오늘도 아주 강한 그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요. 스타벅스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많이 언제 또 했잖아요. 이렇게 올랐대요? 스타벅스는 그냥 네. 모르고 있으면 언제 그냥. 또 이렇게 올랐? 제가 안 본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예. 그리고 테이퍼스트리는 코치잖아요. 네. 와. 사실 테이퍼스트리는 이 테이퍼스트리 유통업종에서도 그 유망주로 많이 뽑고 있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코치도 있고 케이트 스페이드인가 그런 브랜드 있죠. 네, 케이트 스페이드인가 그 있어요. 그것도 화려한. 테이퍼스트리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중가권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맞아요. 많이들 동남아 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약간 넓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노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관해서 선택인데 저는 그나마 미국 기업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노출도가 많은 기업들의 최근의 움직임,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월가의 소식 전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